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님 박준철 씨가 한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앞에 웬 아기가 한 명 있잖아요.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박세리 씨의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세리 씨의 조카가 있다라는 거는 이 박세리 씨의 자매가 다 결혼을 했다.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박세리 씨의 조카가 있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조카 바보 박세리 생일도 함께 보낸다. 박세리 조카 공개. 사실 박세리 씨가 아시다시피 결혼 혼기가 한창 차 있을 때 여러 번의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았고요. 박세리 씨가 이렇게 조카를 예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신도 이런 예쁜 딸을 또는 아들을 낳고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자신의 손녀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여과 없이 등장을 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씨가 결혼하는 걸 극구 반대를 했죠. 결국 이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빠 빚을 더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이 와중에 박세리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런 사태를 야기했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알다시피 박세리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아도 또 빚이 나오고 채무를 갚아줘도 또 채무가 나오는 이런 아버지의 이 빚더미 사태에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기자회견 아무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모습인 것 같다. 그러자 박세리 씨는 하고자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배포가 아닌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자들과 언론사의 여론이 안 그래도 박세리 씨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향한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세리 씨를 기자들도 손모아 응원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사실 뭐 박세리 씨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팩트인 얘기죠. 손으로 큰 진실을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박세리 씨가 눈물을 펑펑 쏟았고 부친의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고소하는 걸 직접 제안했다라는 기사의 타이틀도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문제가 너무나 커졌다. 앞으로는 아버지와 관련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 평생을 벌어왔던 수백억의 자산을 아버지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도박으로, 사업으로. 그런데 이때까지 그 빚을 누가 다 갚았습니까? 박세리 씨가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 박준철 씨가 마음껏 돈을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이라는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월급 연봉을 생각해 보자면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의 연봉을 합하고 평생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해도 500억이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한 돈입니다. 그걸 한 명이 썼습니다. 그것도 딸이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알다시피 과거에 건달 생활을 했었던 아버지로서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사실 창피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생각 없이 아버지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박세리 씨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 사실 아버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박세리 씨 덕분에 방송도 출연하고 예능에서도 이렇게 집중받고 주목받고 참된 지도자다라는 아주 후한 평가를 받아왔던 아버지인데 저라면 두 얼굴 들고 다니기가 두 손으로 가리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든 이 박세리 씨는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와도 당연히 연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결국 이렇게 된 건 너무나 유감이라 속상하다라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소를 결정하게 된 이 결정적 사안,
이사회의 분위기를 묻는 말에 제가 먼저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이건 고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것이 재단 이사장으로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세리 씨 역시 이 고소를 모를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예상한 게 딱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 헌신했던 효녀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게 된 이번 사태가 얼마나 뼈아프고 가슴이 쓰릴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손가락질하는 분들 없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단의 존폐가 흔들린다라는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박세리 씨에 관련된 속보 뉴스 중에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에는 1도 피해가 없다. 천만다행이죠. 저도 혹시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던 유튜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바로 잡기 위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그 와중에 천만다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새만금 사업에는 도대체 왜 참여했는지를 박세리 씨 스스로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박세리 씨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던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 항상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왜 새만금 사업에 참여를 했을까요? 알다시피 규모가 3천억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분명히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큰 이득을 남길 것이라고 박세리 씨 아버지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어떻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에 관련하여 모든 리스크와 빚을 감당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박세리 씨 본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에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참여했는지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채무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시작됐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이전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형사적 법적 조치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자신이 직접 고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의견을 냈을 정도이니 이 박준철 씨의 사태가 얼마나 재단 입장에서도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번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면요, 박찬호의 나무 연설이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고 봤더니 2016년 박세리 씨의 은퇴식에서 슈퍼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특급, 코리안 특급 박찬호 씨가 나무 연설을 했던 것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요, 2016년 박세리 씨가 은퇴할 때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 씨는 일면식도 없었던 두 사람인데 이 박찬호 씨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이날 박찬호 씨는 박세리 씨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셀이라고 적혀있는, 이 앞에 적혀있거든요. 이 모자까지 쓰고 등장을 했는데 박세리 씨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은퇴식 이후에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찬호 씨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세리가 은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박세리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인지, 나라가 얼마나 필요로 했던 사람인지 느껴왔다. 이번 일을 끝낼 때쯤에 그 사람의 가치, 업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커리어를 축복해주고 은퇴식에서 축하를 해주지 않나.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골프에 진출하는 선수들의 길을 밝게 하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해온 업적이 더 의미가 있고 후배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떠날 때 망설임이 있었고 또 내일 경기가 없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 두려워졌다. 시련 속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 라면서 은퇴 이후의 얘기도 하며, 사실 은퇴 이후의 삶이 허탈할지 몰라도 박세리 역시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세리 키즈들의 활약이 더 대단하기 때문이다. 나도 은퇴 이후에 후배들이 활약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안타깝고 부끄럽진 않다.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잘하고 저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뿌듯하다.
그러면서 박세리 씨에게 너와 나는 나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열매였던 적이 없었다. 나무가 크게 자라서 후배들이 열매를 맺었다. 우린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무일 수밖에 없었다. 열매들이 또 다른 씨앗을 뿌려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세리도 공감했다라고 합니다. 은퇴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결국 박찬호와 박세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영웅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이상 몇백 배 더 큰 위안과 의지가 되는 역할을 해냈다라고 극찬을 해요. 결국 너무나 영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영광의 주인공인 박세리 씨가 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런 황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화도 난다. 아빠와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바로 이 2016년도 은퇴식 이후부터 문제가 터지면 항상 박세리 씨가 빚을 갚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아빠의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효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특급 코리안 박찬호 씨도 여기에 세리라고 이름을 적은 모자까지 쓰고 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축하해줬을 정도니 박세리 씨가 사실 우리나라를 빛낸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빚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으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할까요? 500억을 줬는데 500억을 다 까먹고도 박세리 씨가 공개한 빚만 수십억입니다. 대전집 경매 넘어간 거 10억 주고 샀죠. 그 외에 또 빚을 갚아줬죠. 또 빚을 갚아줬는데 또 채무에 대한 소송이 걸렸죠. 그러니 박세리 씨가 머리가 터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이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없었냐라고 물어보자 만화 썼다라면서 눈물을 왈칵 쏟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왜 만화 썼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일로만 기록이 되기를 기자회견을 하기를 바랬지만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 돈 박세리 씨가 벌어온 돈이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박세리 씨와 함께 엄청난 훈련이 있었고 자기 입장에서 내가 박세리를 키웠다, 내 딸 내가 성공시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기준으로 본다면 자격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좋게 봐서 그 500억이 넘는 돈을 반반 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250억, 박준철 씨가 250억. 그런데 박세리 씨의 목인 250억까지 자신이 모조리 탕진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빚을 질 때마다 딸이었던 박세리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박준철 씨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조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세리 씨의 결혼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나머지 언니와 여동생은 이렇게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세리 씨의 집 있지 않습니까?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던 이 고층 집. 사실 박세리 씨는 여기에 거주를 오래 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언니 동생과 함께 살기 위한 집으로 지었지만 사실상 자신은 서울집에 전세를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4층짜리 집도 엄밀히 따지면 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들의 이 가족관계에 있는 동생과 언니의 남편들까지 먹여 살린 거잖아요. 박세리 씨는요, 온 가족을 먹여 살린 집안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두고 얼마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박세리 씨의 결혼만을 유독 막았던 이 박준철 씨가 했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박세리 씨가 사실 인생 최초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바로 97년도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이 로렌스 첸, 이 사람과 이제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중국계 홍콩인인데 박세리 옆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골프 여왕의 남자친구 자리는 쉬운 게 아니었다고 해요. 아버지 박준철 씨가 처음 밝히는 내 딸의 남자친구 얘기라고 합니다. 97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간 세리가 한동안 모든 걸 감내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없어서 훈련 스케줄을 짜고 이동을 하고 숙소를 잡는 등의 모든 일들을 세리가 처리했다고 해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충격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무대뽀의 정신으로 미국 생활의 모든 것을 몸으로 부대껴 왔었던 이 박세리 씨가 사실 미국 생활 초기에 생각지도 못한 적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었다라고 박준철 씨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삼성 측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세리가 향수병에 걸려 매일매일 울며 지낸다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자 세리의 엄마는 당장 미국으로 달려가려 했고 세리의 언닌 유리도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난리를 쳤지만 나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가족들을 말렸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외로워한다고 가족들이 덥석 손을 내밀면 혼자서 힘든 시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군인인가요 여러분? 그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자기라도 가서 옆에 있어줘야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때 세리 옆에 있었던 사람이 로렌스 첸이었다고 해요. 이 첸은 당시 레드베터에게 레슨을 받았던 이 레드베터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세계적 골프 코치 함께 교육받은 골프 교육생이었다고 합니다. 골프 스쿨에서 훈련하던 세리와 자연스럽게 만났고 아버지 이외에는 남자, 이성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장미꽃을 선물하며 다정다감하게 접근하는 첸을 물리칠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문까지 한국에 들려왔다고 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세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정색을 하며 오빠 동생 사이 외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면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98년도 대회가 열리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준철 씨가 이 남자친구의 인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의 존재를 인정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첸은 세리 주변에서 빙빙 돌았다고 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진 못했지만 항상 세리의 주변을 맴돌며 관찰했고 첸의 행동에 마음이 상한 나는 당장 쫓아가서 끝장을 보고 싶었지만 야 어떤 끝장일까요? 알다시피 박준철 씨 건달 생활을 했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소송전도 있었다라는 기사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세리의 만류로 간신히 참았다고 합니다. 세리가 줄곧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발 심리로 이 남자친구를 더 가까이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가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오면 세리는 첸과 자주 만났고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아했던 건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향수병에 걸렸을 때 진작 갈 수 있었으면 갔으면 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가는 이 박준철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나는 세리에게 첸과 만나선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며 이해시켰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요. 첸은 장남이라 하루빨리 결혼해야 했고 세리는 30세가 넘어야 결혼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본인은 박세리 씨의 어머님과 함께 도피를 해가지고 건달 생활을 하며 대전의 다리 밑에서 지내고 룸사롱을 운영했었던 상황에서 박세리 씨에게는 결혼을 못하겠다?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부터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2000년도에 우승컵을 한 번도 거머쥐지 못했고 그 이유가 있다면 첸과의 이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리와 완전히 헤어진 줄 알았던 첸이 또 찾아왔고 나한테 온갖 모진말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자 다르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교제하라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도부터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먼저 세리가 첸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갈 길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해요. 어쩌면 부모가 편하게 만나라고 허락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졌나? 부모 눈에 들지 않는 남자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잘못된 액션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리에게 물어보자 애는 좋아. 잘해주고 근데 중국 사람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빠는 섞이는 게 싫거든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세리 씨가 인터뷰했었던 예전 내용 제가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때 박세리 씨는요, 아버지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은커녕 교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박세리 씨는 미국계의 남자친구도 사귀었고요. 여러 명과 교제를 했지만 결국 헤어졌고 그날 이후까지 단 한 차례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 인터뷰에서는 박세리 씨가 스스로 정리했다? 근데 거기다 대곤 중국 사람이랑 섞이는 게 싫었다고 했다. 글쎄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세리를 겁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세리란 여자를 편한 눈으로 챙겨줄 만한 남자가 없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세리 씨는 정작 아니죠. 아니올시다죠. 아버지가 항상 반대를 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박세리 씨 전 남자친구들은요, 이미 박준철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까지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가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서는 안 돼서였을까요?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골프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프 성적이 좋아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아간 건 박세리 씨가 아니라 본인 박준철 씨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본인은 엄청난 방황을 하며 건달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했던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도박빚, 사업빚, 수백억마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인터뷰를 보면요, 이 박준철 씨가 어떤 마음으로 박세리 씨를 골프를 시켰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들이 얼마나 박세리라는 사람을, 한 명의 여성을 안타까워했고 그 곁을 지키려고 했었는지, 그럼에도 결국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